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머리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번, 3번, 4번 가슴형으로 좀 전달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머리형 5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5번 유형, 우리가 관찰자 또는 사색하는 사람, 뭐 전문가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가슴형의 아이들과 대비해 볼 때 약간은 좀 더 초연해 보이는 좀 더 느낌이나 감정들이 표현되기보다는 좀 더 표현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행동 방식의 경우 움츠림 형태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움츠림형의 아이들의 번호가 4번과 5번과 9번이 있는데 움츠림이라는 것은 뭔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보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생각해보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아는 것,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막 이렇게 크고 등치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마르고 좀 아이들이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과 좀 사례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O유형의 아이들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되게 좀 말라 있다.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뭐 보약도 먹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체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고 이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약간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친구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게 아니냐. 아이가 조금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학교 생활이 좀 어렵고 교우 관계가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상담도 하고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오히려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5번 아이가 친구들을 오히려 좀 멀리하고 그냥 혼자 좀 있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함께 친구들하고 함께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고 혼자 좀 있으려고 하는 면이 좀 제일 크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친구 관계로 인한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우선은 가슴형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늘 그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야기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가슴형과의 어떤 관심사,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슴형 친구들은 늘 친구들이 곁에 있거나 또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에 이 사고형의 친구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더 주제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성향을 좀 알고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는 또 가슴형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잘 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서 말도 걸고 이제 하는데 이제 5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말을 걸거나 하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또 가슴형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이게 아이들이 좀
그걸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당황하고 할까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스스로도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자기 중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 다가와서 자신한테 말을 걸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오는 것이 아이가 하고 이렇게 순간 당황하는 얼굴빛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상대가 알고자 하는 답을 상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다 아니다, 좋다, 모른다, 좀 이렇게 단답형의 표현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표현으로 그냥 자신은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센터에 왔던 5번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친구는 묻는 말에만 답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표현할 마음이 없는, 스스로 표현할 의지, 마음, 그런 것을 엿볼 수 없었어요. 그럼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친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긴밀해지거나 해도 그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보일까요? 예를 들면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소통의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계속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좀 관심 있고 호기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고 하는 모습이 있겠네요. 네, 만약에 그 친구가 어떤 모형이나 뭐 만들기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아이는 굉장히 기쁘게 반응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뭔지 아세요? 그럼 이것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가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대비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아이 한 명도 되게 조용하고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 때 만났었는데 되게 조용하고 말 걸면 정말 네 아니요 로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말의 아이였는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 되게 좀 특이한 것들을 좀 좋아했어요. 뭐 괴물 나오는 어떤 괴수에 대한 건이라든지 드래곤 막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나게 말하고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게임이라든지 이제 특정하게 그런 괴수물 나오는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게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되게 수다스럽게 말했던 기억은 나긴 하거든요. 아이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책자든 뭐 인터넷이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엄마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책만 본다 이런 말씀하시는 엄마들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약간 좀 5번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주의가 향하면 쉽사리 그것을 끊어내거나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의 기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지나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들은 늦은 시간에 혼자 고요하게 있는 것을 오히려 또 그 시간을 편안하게 여기고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허용하셔서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요. 그것은 또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은 음식을 막 선호한다거나 맛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막 찾는 경우를 본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사례에는. 그래서 아이가 식사를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좀 자유로움을 주셔서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저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먹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기가 먹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양질의 음식으로 좀 먹게끔 네. 지도하고 그렇게 네. 하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건강을 좀 챙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5번 아이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취약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나요? 네네네. 오히려 엄마 이거 좋은 음식이야? 이거 맛있는 음식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음식들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이들이 밝아지는 특성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쁘면 단 것을 먹어서 그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5번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필요를 그러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한 다른 면이 이 5번의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민감히 느끼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신체적으로 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 속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휴식을 하면서 또는 혼자 즐거운 일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성향의 아이들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2번, 3번, 4번 유형 다룰 때 이제 발달된 감각들을 좀 다뤘잖아요. 제가 기억에 2번 유형들은 이제 미각이 되게 다 발달했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5번 유형은 조금 특별히 좀 발달된 더 선생님 말씀처럼 네. 다양한 더 예민한 아까 섬세한 어떤 신체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좀 더 발달된 감각이 있나요? 사고형의 아이들의 대체적으로 시각적인 것들이 좀 더 발달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닌 우리 성인들의 경우 제가 사례를 좀 들었을 때 뭔가 어떤 상황을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사진처럼 이미지가 찰칵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전 참 부러웠어요. 천재 같네요. 네. 부러웠어요. 부럽습니다. 전 기억이 나질 다 않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롭거나 예리하거나 그것에 대한 아마도 5번의 경우 관찰력이 좋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본다. 주의가 그쪽으로 또 향하고 그쪽으로 발달된 감각이 있다 보니 훨씬 더 그런 분야에 뛰어나지 않을까요? 뭔가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 그렇군요. 맞아요. 아이들이 난 옷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보석같이 조그만 이게 있는 줄 알았니? 하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시각이 발달해서 그런 섬세하다. 네, 섬세함.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뭐 선풍기라든지 네. 어떤 기계 같은 거를 네. 오히려 이제 뭐 고장난 것들을 이제 부셔서 다시 조립하고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아이들을 네.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약간 5번 네. 아이들에 가까울까요? 네, 저도 그 사례를 좀 봤었는데 네. 이 아이는 그 기계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직구를 할 정도로 이 아이가 그 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오히려 그렇게 한 분야에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힘든 왜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라는 양상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 사례가. 근데 어떤 것에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다? 그것이 때로는 주변에 이게 걱정할 정도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죠. 그쵸. 이제 부쩍 든 생각은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 장인 정신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때는 되게 멋있고 전문가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야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여러 가지 탐색을 했으면 하는데 부모님 뭐 제 마음이 그런지 모르지만 하는데 아이가 하나만 그렇게 파고 있으면 다른 경험 못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노파심에 좀 걱정이 많이 좀 같은 노유형의 부모가 아니라면 왜 얘는 요것만 할까 왜 이것만 그죠. 이럴까 하는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좀 다른 것도 하고 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좀 어울리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 아이는 이것만 붙들고 있는지.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 속에 5번의 성향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한다.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약간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약간 해준다의 느낌을 조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타인들과 어울릴 때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이들의 경우 하게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시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는 기회는 외부에서는 없는 거죠. 그럼 놀이터에서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내가 뭘 이걸 하자 뭐 이런 놀이를 하자든지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걸 하자든지 이렇게 약간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관계 속에서는 거의 많지는 않겠네요. 거의 자기를 표현하거나 주도하는 아이들은 이제 보통 공격형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움츠림형의 아이들은 내가 말로써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가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거를 뭐 하면 하는데 만약에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살며시 사라지는? 그냥 굳이 표현하지 않고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그냥 살며시 사라지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살며시 사라지는. 그렇네요. 또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건 어떤 속상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5번 아이들은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뭔가 이제 관계 속에서 있다가 뭔가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이제 슬며시 사라지거나 하는데 뭔가 갈등의 상황은 누구나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갈등으로 인한 자기가 이제 속상한 부분, 상처받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가슴형 아이들은 좀 울기도 하고 엄마한테 토로하기도 하고 하는데 5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별 표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네. 걔네들은 언제 그 마음들을 좀 스스로 위로를 하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든 그 감정을 삭히는지 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좀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는 우리가 마음에 남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5번의 아이들이 그 상처라는 마음이라는 그 지점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 상황이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때 그게 나한테 상처였고 내게 되게 버겁고 힘든 상태였구나 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면 그것들이 조금 더 생각으로서 정리가 됐을 때 정리가 되면서 화가 난다던가 막 분노가 올라온다던가 서운하다던가 그런 감정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후에 가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아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좀 약간 뒤끝 있는 느낌으로.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표현했다면 조금 더 부모님은 소통을 하시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이 아이들은 훨씬 더 건강한 마음으로 치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아이들이 마음을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게 그냥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제 5번의 아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현도 없고 티도 안 나고 얘가 엄마한테 뭐 제잘제잘 한다거나 어떤 일들을 조금은 더 수다스럽게 전달하는 면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없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한테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5번의 성향으로 보여지는 아이다, 내 아이가. 그러면 그냥 시간을 가지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 아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아이와의 이제 소통이 아이가 좀 커나가면서 엄마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표현해주면 엄마도 참 즐거울 것 같아. 엄마도 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아. 엄마한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외부에서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해서 아이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엄마랑 그걸 나누고 싶어 하고 엄마한테 표현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을 좀 훈련이 되어진다면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 난 기다렸다가 아니라 계속 그 사인을 좀 줄 필요가 있네요. 네, 나는 네. 너랑 이렇게 널 더 알고 싶고 네. 사실은 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 이제 너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난 기꺼이 기다리겠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 움츠림 우리 5번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그 이야기의 뭐 배경이나 이야기의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시작해 나갈 때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야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뭐 예를 들면 야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자기의 생각대로 치고 나간다던가 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것이 얘기 도중에 거절이 됐을 때 아이는 위축이 되거나 다시 이야기를 못 이어나가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잔잔하게 아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좀 친구로서 들어줄 수 있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아이하고의 대화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일 아이 키우면서 제일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듣고 정말 경청하는 거. 아이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가르치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친구로서의 어떤 모습 말씀해 주셨던 그게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5번의 친구들은 굉장히 사색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떤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연결이 됩니다. 내 머리,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저 상황이 저래서 저랬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실 부모가 바라보는 이 아이의 그릇보다 이 아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언가 모르거나 또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떤 그 스스로 그 기질에 대한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인정하시고 이 아이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작은 체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네. 자꾸 그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5번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사고형 다뤘는데 또 6형, 7형 또 다루면서 또 5번의 사고형의 모습하고 또 다른 모습들을 또 우리가 또 다루면서 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이제 유형 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네.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우선 5번, 6번, 7번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맞는 코칭이라든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좀 부모님들에게는 양육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꾸준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유튜브 내에 이제 재생 목록에 이제 보시면 이제 어린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에 대한 어떤 유형 사례들 녹음 내용들까지도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서 이제 주변에도 좀 같이 이제 공유하시면서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네이버에 다운 애니어그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오시면 또 다양한 자료들도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자녀들 이제 성향에 대한 어떤 그 나눔, 또 고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올리는 항목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녹음 진행하면서 그런 항목들을 같이 좀 다루면 더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되고 풍성한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녹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